여러분, 어제도 예배 없이 조세저항 촛불 집회는 개최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마다 가지고 있는 이 불만을 그야말로 폭발시켰습니다. 폭발시켰어요. 비가 오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나왔다는 것은요, 그만큼 절박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만큼 절박했다. 오죽했으면 나왔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발언자로 나선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정부의 어떤 규제가 직접적인 피해를 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발언 때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6.17 규제 소급 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여기서도 참석을 했고요. 7월 10일 취득세 소급 적용 피해자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이런 데들이 다 참석을 했으니까 말입니다. 어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여의도공원 일대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왜 그러느냐,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유재산권까지 침해한다. 기본적으로 어제 모임에서 계속 이야기한 것은요, 계속 왜 소급 적용하냐, 왜 재산세 폭탄을 안기냐, 왜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냐 하는 게 주로 대부분의 발언들이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세금 지옥을 호소한 겁니다. 세금 지옥. 모임에도 보면요, 보세요. 이 저녁에 한결같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여기다가 보면 밤 늦게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진짜 그들 속에, 마음속에 생긴 이 울분이 막 밖으로 막 튀어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발언대에 섰는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새로운 나라 만든다더니 문재인 정부처럼 서민을 짓밟고 빈부격차를 심화시킨 정권은 없었다.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 정권으로 역사 속에 길이 남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은 6.17 규제 소급 적용 피해자 모임의 관계자라고 이야기하네요. 국민들이 어렵게 집을 사고 노후를 대비하고 있는데 모두 적폐, 그리고 투기꾼으로 몰고 월세 사는 배짱이들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입니다. 늘 선동하는 말은 달콤하다. 부자든 서민이든 똑같이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주장이냐 하고 주장까지도 펼쳤습니다. 게다가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하고 그 휘하죠, 휘하. 5명의 수석 비서관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것을 두고도요, 아예 조롱거리로 삼았습니다. 권력은 유한하고 아파트는 무한하다. 이런 말부터 시작을 해서요. 강남 아파트 누가 팔겠느냐. 대통령 비서실장이 연예인인가. 쇼 좀 그만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또 다른 주최자 중에, 관계자 중에 한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레닌은 더 이상 계층 이동이 불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라. 빈민층이 가진 자를 혐오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가르쳤다면서 지금 우리가 그런 건 아니냐. 레닌의 가르친 대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세금의 노예를 국민 노예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어요. 본인이 한 주부라고 소개한 사람은요, 참 공감 가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 저도 그분하고 똑같이 부동산을 사고 집을 샀어요.
그분도 월세 지하방에서 살아봤다. 그러면서 천정에서 바퀴벌레가 떨어진 적도 있자. 투잡, 쓰리잡을 해가면서 열심히 살았다. 그래서 30년 벌어서 빌라 사서 임대사업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적폐 세력이 됐고 투기꾼이 됐다. 나는 세상에 열심히 사는 죄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사람을 모느냐. 예, 그렇게까지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면 옥탑방부터 저는 살아봤거든요. 옥탑방 월세부터 살아보기 시작하다가요. 그러다가 다세대 주택에 전세를 살다가 예, 그러다가 이제 빌라에 전세도 살아보고 그러면서요. 참 많이 쫓겨나 보기도 했습니다. 많이 쫓겨나 보기도. 예. 자기 동생이 들어와 산다면서 쫓아내기도 하고요. 아직 기간이 남았는데도 나가달라는 거야. 이사비 줄 테니까. 하도 쫓겨나니까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빚을 내든지 땡볕을 내서라도 내가 집을 사야지 하고 진짜 모진 마음을 먹고 저도 집을 샀었거든요. 그래서 그 빚을 계속 직장 다니면서 계속 투잡, 쓰리잡 해가면서 예, 빚을 갚았죠. 기자 생활도 하고 책도 쓰고 저녁에 밤에는 강의도 하고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저도 집 한 채거든요. 저도 투기꾼인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투기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쨌든 주말에 촛불 집회는요. 이현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까지 참석을 해가면서 지금 민주화가 아니라 인민민주화를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게다가 미사여구란 말, 화려한 말장난이란 말도 계속해서 등장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의 특기죠. 예. 부동산이 오른 데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없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이렇게 키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왜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을 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하면서 그야말로 불만의 성토가 튀어나왔어요. 저는요. 이들의 모임이라는 게 특정 세력들이 주도가 해서 지금 모이는 게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이고요. 이들이 뭐 특별하게 뭐 보수단체가 이렇게 개입돼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들이 실검 챌린지도 지금 하고 있고 실검 챌린지가 네이버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국민 촛불 집회도 띄워서 실시간 포털 사이에 실시간 검색에 올라오기도 했죠. 이 말은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요지부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청와대 비서관들이 왜 저는 사표를 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들이 무슨 책임을 져야 되나요? 김정은 민정수석이 집을 뭐 2채 3채 갖고 있다고요? 물론 그것도 잘못된 거죠. 본인은 팔 생각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시세보다 2억 이상으로 올려놨으니까 말입니다. 저는 여기가 청와대 비서관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다주택자이다. 우리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다. 예, 청와대도 강남 불패를 보여준 것 아니냐. 뭐 이 정도 선? 그런데 정작 정책을 쓰는 사람들 말입니다. 예, 홍남기 경제부총리라든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왜 아무 말이 없지요? 지금 이렇게 대혼란이 일어났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책임지는 사람이. 국회는 여기다가 한술 더 떠서 과잉입법이라고 하면서 입법을 계속 만들어요. 국민을 두드지러 하는 거죠. 계속 세금으로 내리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국가입니까? 이 나라는요. 예, 보수든 좌파든 모두의 나라예요. 좌파의 나라가 아니에요. 문재인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탕평책은 쓰지 않고 오롯이 말입니다. 예, 똥꼬집 권력 유지하기 여기에 골몰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역사가 과연 어떻게 심판할까 저는 걱정됩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 하나 쫓아내려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검찰청이 대한민국 검찰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이고 어느 권력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거든요.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권력도 조사를 해라 하고 본인이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는 짓이 뭐예요? 지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좌지우지 그야말로 마구 흔들고 있잖아요. 마구 흔들고 있잖아요. 검찰총장의 인사권부터 시작해서 수사권까지도 뺏고 있으니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저는 이게 나라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 나라 자체가 아이고 권력의 사유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이런 생각까지. 제발 이제 쇼 그만하고요. 제발 쇼 그만하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직접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먼저라면서요. 이때 사람이라는 것은 국민 아닌가요? 이때 사람이라는 것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나요? 저는 이대로 계속 가면요. 대한민국에 뭐라고 해야 돼요? 문화? 이것조차도 무너질까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탕평책이라는 것은요. 지금까지 어느 권력자도 버리지 않았던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국민들은 그야말로 법 때문에 규제 때문에 난리라는데도 귀를 기울이지 않잖아요. 국민들 앞서서 귀를 기울인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참 안 보인다는 게 안타깝습니다.